초등학교 내내 공부시켰던 공중탑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비바 영어입니다. 네,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중에 도대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이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욱더 걱정이 되죠.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아이들의 성향과 차원상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공통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절대 흥미를 잃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흥미를 잃게 하면 안 된다. 영어 공부는 어떤 학문을 공부한다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언어를 그냥 습득해 간다는 거죠. 정말 이 뭐 어떤 과학이나 어떤 지리처럼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속 노출이 되면서 반복을 하는 그런 언어의 습득 과정,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빡빡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자, 단어는 하루에 40개씩, 독해책은 하루에 2장씩, 듣기는 몇 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빡빡한 계획표를 세워서 아이들과 영어 공부를 하게 된다면, 물론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따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식으로 빡빡하게 일정에 억압되어서 공부한 아이들은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해서, 예를 들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었을 때 자기의 생각이 많아질 때, 그때는 반발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내내 공부시켰던 공중탑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때는 절대 빡빡한 일정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계속 실천해가는,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바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천성적으로 아주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언어 습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물론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서 또 많은 노출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아이들의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흥미를 잃지 않고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문법 공부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때는요. 왜냐하면 문법이 가장 지루하거든요. 그 공부하다 보면 영어 공부 너무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초등 저학년 때 문법 공부는 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그 머릿속에 문법 공부는 아예 지워버리세요. 문법 공부는 나중에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9학년,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절대 문법 공부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빽빽한 일정을 세워서 많은 양의 공부를 시키는 거, 그거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정말 할 수 있는 양을 정한 다음에 그 양을 시키는 거예요.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아이는 하루에 단어 100개 암기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정말 객관적으로 아이를 보고 아이와 또 상의하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 영어 공부를 할 텐데 몇 개 정도 단어 암기하면 좋을까? 라고 상의를 한 다음에 아이들의 의견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아이들이 같이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실천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면, 적절한 양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꾸준히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양을 하면 꾸준히 실천하기 어렵죠.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를 암기를 매일 시킨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15개, 10개 이걸 꾸준히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영어 단어 하루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그 문장도 한 3개에서 6개 정도 암기시키고요. 또 쓰는 것도 그렇게 많이 쓰기는 시키지 않아요. 오늘 같이 공부했던 부분을 영어와 한글을 한번 적어보는 수준.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적절한 양의 공부를 시킨 다음에는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양은 늘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년도 올라가고 아이의 수준도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양을 조금씩 늘리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양은 책이 바뀔 때 늘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하던 중간에 아이한테 우리 이제 너 잘하니까 15개에서 25개 암기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요. 하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아이의 수준이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하고 책이 바뀔 때쯤 양을 늘리면 아이들의 반발심은 줄어듭니다. 그럼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 흥미가 있는 분야의 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어로 구입해서 영어로 된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레고를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레고 만들기에 관련된 어떤 영상이라든가 또 웹사이트의 어떤 영문 해설 부분 그런 부분을 프린트를 해서 아이와 함께 같이 공부를 시킨다면 아주 좋은 거죠.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영상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그 아이의 그 한국어 책을 아이가 좋아하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그 책과 똑같은 버전의 영어 버전이 있다면 같이 구입하셔서 같이 보여주면 정말 좋죠.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스토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가 더 쉽거든요. 또 좋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부모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봐야 되고 또 물건도 또 서적도 이렇게 구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런 또 시간적이나 이런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럼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것들을 어떤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부모님의 허락하에 뭐 1시간 정도 그 관련된 유튜브 영어 영상을 계속 보여준다거나 근데 보여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영상 내에서 너가 그 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단어를 최소한 10개 정도는 찾아서 한번 뜻을 찾아보거라 이런 식으로 과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냥 영상만 툭 던져 놓는다고 학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양의 부담되지 않는 적절한 양의 어떤 일종의 과제 같은 걸 주는 거죠. 영어 단어를 10개를 한번 찾아서 뜻을 한번 찾아봐. 그리고 한 번만 읽어봐. 또는 한 번만 적어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도 좀 부모님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냐면요.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집에서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뭐 또 해외여행이나 어디 갈 때 다들 이제 영어를 조금씩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부모님들도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 정말 여행용 쉬운 회화 영어 그거를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또 자녀와 같이 아주 쉬운 문장을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한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어떤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과물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 자녀에게 고액 과외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고액 과외도 아이가 흥미가 없다면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의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시간을 조금 들으셔야 돼요. 아이한테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시간을 조금 투여를 하시면 분명히 아이한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쉬운 건 없죠. 뭐든지 다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영어 공부 방법론의 첫 번째로 어떤 그 흥미를 잃지 않게 하라. 너무나 많은 양의 공부를 줘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관련된 분야의 영어 책자나 영상을 보고 공부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직접 영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조금이나마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공부를 한다면 효과는 정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요, 저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자녀와 함께 어떤 좋은 공부 계획도 작성해 보시고 또 같이 한번 영어를 공부해 보신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